안녕하세요. 콜롬비아 데니엘쌤입니다. 오늘은 SAT 1560이었는데 떨어지고 1400을 받았는데 오히려 붙은 경우가 있었어요. 이 두 학생들은 결국에 어떤 학교를 갔을지, 그리고 어떤 학교를 떨어지고 어떤 학교를 붙었다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한번 학교 리스트를 만드는 것을 한번 배워볼 거고요. 실제 저희 학생들을 사례를 들어드리면서 분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치 매치 세이프티 이거 같은 경우는 학교 합격률이 아니에요. 실제 합격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학교 합격률이라는 것은 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확률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입학할 수 있는 확률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합격할 만한 가능성이 얼마 정도 있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다는 것도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이 리치 매치 세이프티를 몇 개 학교들을 써야 되는지를 보통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총 15개에서 뭐 20개까지도 학생들이 학교들을 많이 쓰는데 보통 이제 그 정해진 비율은 없거든요.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느냐. 저희 같은 경우는 정량적으로 좀 그거를 나눕니다. 정량적으로 뭐 SAT가 높고 뭐 AP도 많이 들었고 AP 성적도 좋고 IB 성적 좋거나 아니면은 GPA 성적이 좋은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리치 스쿨을 좀 많이 넣고요. 매치를 좀 적당히 그리고 세이프티를 거의 안 넣는 쪽. 아까우니까요. 근데 정량이 보통 중간 정도 되는 학생이다. 그러면은 좀 리치를 조금 줄여서 매치에 조금 확률을 높이고 그리고 세이프티를 그대로 크게 조정을 안 하죠. 다만 정량이 약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매치를 그리고 세이프티를 이 둘을 좀 더 탄탄하게 유지를 하면서 리치 스코어를 덜 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정량적으로 리스트를 짜고 정성으로 합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교를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아카데믹한 요소, 실제로 눈에 보이는 점수대예요. 이 점수대의 학생들이 보통 이 학교를 간다더라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타겟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그 학교들 안에서 이제 합격할 수 있는 합격 가능성은 정량적으로 보는 거죠. SAT 1560을 맞았고 뭐 그리고 뭐 GPA가 4.0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아이비리그를 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이구나.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정성적인 에세이나 이씨 같은 것들을 그리고 커먼앱을 어떻게 구성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합격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 가능성과 합격률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 조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 케이스 스터디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전에 학교들 갔던 학생들인데 NYU 스턴 간 학생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어요. SAT는 없었지만 SAT가 의외로 잘 안 나왔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GPA는 잘 관리를 해가지고 만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씨 같은 경우도 논문 블로그도 저희가 계속해서 3년 내내 쓰고, 그거를 바탕으로 인턴십도 연결을 해서 썼었고요. 포트폴리오로도 쓰고,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 연결된, 확장된 이씨들을 계속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세이를, TV데이 에세이를 제가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스파이크를 찾아내고 전략적으로 제 입김이 조금 많이 들어간 학생이에요. 그래서 잘 따라와 줘가지고 좋은 NYU 스턴을 갔죠. 이제 어떤 학과를 가야 되는지, 실제 필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학과를 추천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유튜브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NYU 스턴이 그 중에 하나인 거죠. 파이낸스를 가기 위한 가장 좋은 이제 학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NYU 스턴은 진짜 잘 간 케이스죠. 두 번째는 한국 비인가 출신인데 코넬을 갔어요. 이 학생 같은 경우 3.8 GPA밖에 안 됐고요. SAT도 1520, 애매하죠. 좀 딱 이제 중간에 걸쳐 있는 학생이었어요. 이 정도의 정량적인 것을 바탕으로 대신에 엑스트라 커리큘러도 논문 블로그며 클럽 활동이며 뭐 스파이크 뭐 탄탄하게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잘 꾸린 다음에 에세이를 제 가이드대로 잘 따라와 줬고 그 약점 같은 것들을 잘 극복해낸 케이스죠. ED1을 써가지고 한 번에 합격해가지고 코넬을 들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조금 이번에 말씀드릴 때 조금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외국에 살고 있는 학생인데 GPA도 이제 3.8 정도. 근데 SAT 같은 경우가 1530을 받았다가 나중에 1560까지 끌어올린 케이스고요. 그래서 정량적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준비한 케이스 4개 중에는 가장 최고로 그래도 SAT가 높은, 논리적 사고나 뭐 높은 아카데믹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엑스트라 커리큘러도 탄탄했어요. 그런데 에세이 쓸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아예 입김이 좀 더 많이 들어간 그런 스토리나 그런 것들을 구성을 하시길 원하셔서, 결국에는 조금 에세이 부분이 좀 떨어져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좀 더 좋은 이제 IB급을 갈 수 있었는데 결국엔 UIUC를 갔다라는 거죠. 이 네 번째 케이스도 좀 재밌는 케이스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제주국제학교 다니던 학생이었어요. 성적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 학생이었고요. 그리고 SAT도 잘 안 되는 학생이었죠. 그런데 이 학생만의 강점, 그리고 학교에 어디를 넣어야지 좀 더 합격률이 높아질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에세이 쓸 때도 다 잘 따라와 줬고, 그리고 엑스트라 커리큘러는 학교 공부에 너무 치여가지고 많은 것들을 준비를 못했어요. 논문 블로그랑 학교 팀 클럽 같은 경우를 했던 학생인데, 그런데도 이 학생이 오히려 UIUC를 합격했죠. 재밌는 상황인 거죠. 이런 학생이 UIUC를 합격하고 정량이 가장 높았던 아까 그 학생 같은 경우가 UIUC를 합격해서 동일한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이런 케이스들을 바탕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나, 그리고 학교를 리스트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를 이제 좀 살펴봤고요. 그 리스트가 정해지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라운드를 정해야 됩니다. 이 학교는 전략적으로 ED1에 집어넣을 거고, 좀 전략적으로 확률 게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희 2IB 에듀 같은 경우는 일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에 대해서 분석을 하지만 에세이를 쓸 때는 그 학생과 최대한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다면은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